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일요일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11월의 첫 주 주말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또 어떻게 본격적인 11월이 시작될지 오늘의 시장 코인360으로 가격부터 살펴보시죠. 다시 한번 혼조 장세로 진입하는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까지 시가총액 3위까지의 코인 보합권 내의 움직임 보이면서 약보합세로 현 상황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모네로만이 시가총액 상위 구간에 있는 코인 중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약 2에서 3% 오름세 견지를 합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어제 대부분의 코인이 초록불을 켰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은 하락을 의미하는 빨간불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상위 코인 중 6개가 내리고 4개가 오르면서 혼조세 속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어제 6,400선 턱 밑까지 갔던 상황에서 현재는 6,300달러 선 중반까지 떨어졌고 이더리움은 현 시각 200달러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2의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보시면 어제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 이슈가 있어서 좀 올랐는데요. 오늘은 1.65%로 소폭 하락을 하면서 약세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빗썸에서의 동향을 보시면 역시 코인별 혼조세를 보이지만 약보합세를 보이는 코인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약간의 차는 있겠으나 국제 시세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와 모네로 등은 역시 빗썸에서도 오름세를 견지합니다. 비트코인은 0.54% 내려서 714만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이더리움은 22만 4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1% 미만으로 내리면서 714만원대에 거래가 됩니다. 알트코인에서도 역시 비트코인 캐시와 스텔라루멘 그리고 메인 프레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위 알트코인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거래소별 동향도 보고 가실까요? 코인힐스 기준으로 전체 거래량 빗썸이 1위를 차지합니다. 어제 19% 점유율보다 약 4% 정도 더 늘어난 2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1위인 빗썸과 2위인 비트플라이어의 점유율 차이가 좀 큽니다. 1위는 23% 그리고 2위인 비트플라이어는 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지비닷컴 그리고 비트맥스 거래소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소는요,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진 29위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조정된 거래량에 의한 거래소 랭킹도 보고 가겠습니다. 1위는 OKX,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 그리고 후오비가 3위에 위치를 해 있고요.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업비트가 2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상위 코인 반 이상이 얕은 약세장에 진입을 한 가운데 이대로 거래량과 변동성에 변함이 없다면 이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크립토슬레이트는 지적을 합니다. 박스권 안의 움직임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구글 트렌드 검색어에서는 크립토라는 단어를 누르고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랭크된 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크립토라는 단어가 계속 우세를 해왔는데 지금 빨간색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위쪽에 자리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약세장과 또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줄어들었고 거래량 역시 줄었다는 게 구글 트렌드 검색어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에서 지속될 거라는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안정적인 자산이 된 비트코인으로 오히려 이동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는 투자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어도 회복세를 보여왔던 비트코인을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기고 오히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시각 하나,
그리고 뉴스나 협력이 더 활발한 새로운 알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다라는 두 번째 시각으로 전문가들도 반반 나뉘고 있다고 크립토슬레이트는 보도를 했는데요. 시장의 안개가 거치지 않고 불투명성이 짙어지면서 이러한 논란 역시도 좀 지속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록체인 앱은 크립토키티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 기반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크립토키티의 개발사 데퍼랩스가 록펠러의 투자 회사인 벤록과 구글 벤처 그리고 삼성 넥스트로부터 1,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투자금은 글로벌 진출에 앞선 인프라 확장 및 기술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을 즐겨볼 수 있게 됐습니다. 거래소 제미니의 설립자이자 첫 번째 비트코인 억만장자 투자자라고도 불리는 윙클보스 형제가 또 다른 비트코인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찰리 슈렘을 고소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한때 비트코인의 투자 초창기에 찰리 슈렘의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윙클보스 형제는 그가 2012년에 5,000 비트코인을 그들에게서 훔쳐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슈렘 측 변호사인 브라이언 클레이는 가짜라고 맞받아치면서 법원에서 슈렘의 이름은 빨리 지울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고소의 결과와 귀추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ICO 대신 IEO 혹시 들어보셨나요? 업계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ICO의 대안으로 블록체인 협회가 IEO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IE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코인을 발행하면 거래소가 코인을 위탁해서 판매하는 걸 말하는데요. 거래소 공개의 약자입니다. 기존의 백서만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던 ICO와는 다르게 거래소가 먼저 프로젝트 내용을 검증해서 판매를 결정을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함께 ICO가 각광을 받았지만 상장되지 않는 문제나 또 스캠 논란에 휩싸이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IEO는 거래소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게 확정된 상태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ICO가 마주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거래소들 자체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IEO 가이드라인 연구소 측은 내년까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 안의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행동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규제와 보호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윤리적이고 또 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한 겁니다. 서클, 코인베이스, 그리고 컨센서스 등 7개 업체는 비영리 암호화폐 단체 글로벌 컨센서스를 만들고 암호 자산업계에 해당하는 행동규칙, 이른바 GDF 코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행동규칙이란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인 활동 방법을 뜻하는데요. GDF 공동 설립자 샘 테일러는 모든 고객은 거래를 하는 기업이 윤리적이고 법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지갑, 거래소 등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토큰, 증권, 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체도 모두 GDF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시간 내의 움직임도 보시죠.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그리고 모네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들 여전한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아직 시장 반전의 기미는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은 혼조세 속에서 시장 자체는 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내일의 반전을 노려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 감사합니다.